우리의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의 정신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데이비슨 교수는 우리의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의식만으로 마음 전체를 다스리려는 것은 희미한 불빛으로 우주를 밝히려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확실한 법칙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떠한 오류도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식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인자한 이방인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각의 과정을 분석해보면 잠재의식이 가장 중요한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의식적 마인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그것도 큰 노력 없이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가인 페이디아스가 대리석과 청동으로 빚어낸 조각상과 라파엘 성모 마리아 그림,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또한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아 완성한 것입니다. 의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즉 잠재의식에 맡길 때 보다 쉽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쉽고 완벽한 길을 가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의식에 대한 의존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 스케이팅, 타이핑이나 전문 사업 또한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하고 더 뛰어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시야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진리에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지닌 가치는 실로 거대합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영감을 얻기도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저장고로부터 이름이나 개념들 또는 어떠한 장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기호나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의식적 마인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걷거나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체에 시선을 두거나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키가 자라고 신경과 근육이 형성되고 뼈가 생성되는 등의 생명활동의 중요한 기능들은 우리의 의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 양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어떠한 흔들림 없이 장엄하면서도 리드미컬하게 매 순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외심마저 들 정도로 그 신비로움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우리의 외부의식에 의해 중요한 기능들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영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부의식에 맡겨진 것입니다.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의식활동과 관계된 각 기능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감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외부 세계, 즉 현실 세계로 그 인상이나 형상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의식적 마인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별력에 근거하여 내리는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식적 마인드는 추리력도 가지고 있으며 귀납적, 연역적, 분석적 또는 3단 논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리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적 마인드입니다. 이 의식적 마인드는 타인의 마인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을 가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 마인드를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을 책임감 있게 지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놓인 상황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 빈곤, 질병, 갈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에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 마인드를 잘 개발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는 거대한 잠재의식 영역을 지키는 문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의식적 마인드와 잠재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의식적 마인드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의지이며 잠재의식은 과거에 가졌던 의식적 마인드의 결과로 본능적 욕구로 드러난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로지 진실된 정보만이 들어온다면 잠재의식은 흠잡을 데 없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재의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다면 잠재의식의 전체 구조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든 잠재의식은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잠재의식의 문직인 의식적 마인드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즉시 거대한 잠재의식의 전 영역이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를 통해 잠재의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거나 악한 영향을 미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의식적 마인드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문지기가 잠시 방심하거나 침착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잠재의식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모든 생각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분노가 극에 달하거나 무책임한 집단적 행동이나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잠재의식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생긴 두려움, 증오, 탐욕, 자기 비하,
그 외 다른 부정적 감정들이 그대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극도로 좋지 못한 상황들을 불러오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신의 잠재의식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